안녕하세요. 해외 축구를 전문 분석해드리고 있는 해축다나와입니다.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스포츠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댓글을 통해 무료 멤버방에서 99% 적중률의 픽을 받아보세요. 랑스는 소토카와 포파나를 중심으로 한 측면 침투와 박스 장악을 무기로 삼지만 중원에서 압박을 당하는 순간 빌드업이 끊기며 전환 속도에서 열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리옹은 미카우타제와 닐스의 중원 장악, 마타의 마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짧은 시간 안에 박스까지 도달하는 전환 플레이가 안정적이다. 특히 후반부에도 체력을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속공을 병행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결정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리옹 쪽으로 무게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 랑스는 홈에서 주도권을 노리겠지만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 앞에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 리옹은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줄 수 있는 팀이다. 이번 경기는 리옹의 전환력과 결정력이 승부를 갈라놓을 전망이다. 맨시티는 홀란드의 결정력과 귄도안의 침투 조율을 통해 울버햄튼의 좁은 중앙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마르무시의 폭넓은 측면 움직임은 울버햄튼 측면 수비의 느린 전환 속도를 파고드는 핵심 요소다. 울버햄튼은 홈이라 해도 중원 탈압박이 원활하지 못해 전방으로의 연결이 차단되면 공격 패턴이 급격히 단조로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의 압박 강도와 점유율 지배는 쉽게 꺾이지 않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조직력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흐름이다. 결국 울버햄튼은 라인 간격 유지에 실패하는 순간 대량 실점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경기 전반부터 점유율을 지배하고 압박과 전환 속도로 울버햄튼을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은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실점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전방 완성도와 전술 디테일에서 압도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페예노르트는 우에다의 결정력과 아지 무사의 측면 파괴력을 앞세워 전방 활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팀이다. 스테인이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을 지원하면서 전환 속도와 페널티 박스 진입 타이밍이 매우 날카롭다. 반면 엑셀시오르는 강팀을 상대로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전환 속도 저하로 인해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세컨드볼 수비에서도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페예노르트는 이런 흐름에서 경기 후반에도 강한 압박과 빠른 마무리로 승부를 결정짓는 능력을 갖췄다. 페예노르트는 전방 화력과 중원 장악력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내내 압박과 전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엑셀시오르는 강팀의 압박을 견디기에는 전술 완성도와 체력적 내구성이 부족하다. 이번 경기는 페예노르트가 중원 지배와 빠른 마무리로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모나코는 일레니케나의 박스 장악과 벤세기르의 전진 성향, 자카리아의 중원 지배력이 균형을 이루며 전술 완성도가 높다. 특히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는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빼앗으며 르아브르는 은디아예와 케츠타 중심의 전개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 앞에선 수비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 최근 모나코는 홈에서 초반 주도권을 쥔 뒤 경기를 마무리하는 흐름이 뚜렷하며 이번 맞대결에서도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여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가능성이 크다. 모나코는 홈에서 전술 응집력과 압박 완성도를 극대화하며 상대를 전방부터 압도할 준비가 돼 있다. 르아브르는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져 모나코의 공격 패턴을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경기는 모나코가 중원과 전방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굳힐 가능성이 크다. 마요르카는 홈 2점을 안고도 중원 핵심 부재와 느린 전개 속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해진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레시포드와 라민 야말의 양측면 속도와 1대1 돌파를 앞세워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다. 페드리의 전개 능력과 전방 연계가 살아나면 마요르카의 압박 라인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전환 속도와 볼 점유율에서의 질적 차이가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마요르카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체력과 중원 안정성이 흔들리는 약점이 뚜렷하다. 바르셀로나는 핵심 부상자가 있어도 전방과 중원의 질적 우위가 분명하며 빠른 전환과 결정력으로 승부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흐름은 바르셀로나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네이메어는 오가와와 린센의 전방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순간적인 속도, 변화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팀이다. 사노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순환을 주도하며 전환 플레이 시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공격 옵션을 창출한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겸비한 팀을 상대로 중원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압박 강도가 약해지고 박스 앞 공간이 넓어지면서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네이메어는 이런 흐름에서 후반 막판까지 득점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이다.
네이메어는 전방과 중원의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강점을 지녔다. 헤라클레스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에 취약해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실점 위험이 커진다. 이번 경기는 네이메어니 조직력과 체력, 결정력에서 모두 앞서며 원정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의 연계와 마무리가 동시에 살아나며 전방 공격 루트가 다채로워지고 있다. 코만과 올리세의 측면 돌파는 부상 공백을 무색하게 할 만큼 위력적이며 투엘 감독의 전방 압박 전술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핵심 수비 자원 부재로 인해 라인 유지와 제공권 방어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원 공백은 바이에른의 빠른 전환 전개에 대응할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게다가 홈에서의 심리적 부담까지 더해지면 전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체력 소모와 수비 조직력 약화가 겹쳐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력 공백이 수비와 중원에 동시에 발생하며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반면 바이에른은 케인의 중심축을 활용한 다이내믹한 전개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준비가 돼 있다.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이 전방과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 이점이 있는 슈투트가르트지만 수비 조직과 체력 부담을 고려하면 버티기 어려운 승부다. 헤렌베는 벤테의 제공권과 리베라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방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스만스가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반면 흐로닝어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겸비한 팀을 상대로 빌드업이 자주 끊기고 전방 연결 속도가 느려지는 약점이 있다. 특히 경기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중원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박스 앞 공간이 넓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그리고 헤렌베는 이러한 빈틈을 공략하는 후반 승부 능력을 이미 수차례 입증한 팀이다. 헤렌베는 제공권과 속도, 전술 완성도를 모두 갖춘 팀으로 경기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승부를 결정질 힘이 있다. 흐로닝어는 중원 장악력과 전환 속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며 수비 간격 붕괴가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경기는 헤렌벤이 전술적 우위와 체력적 여유를 바탕으로 원정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니스는 모피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가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다. 부아나니의 측면 돌파와 부다위의 중원 장악력은 홈 경기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핵심 축이다. 반면 툴루즈는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원정에서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활동량 저하까지 겹친다면 니스의 압박과 속공에 쉽게 말릴 수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니스가 높은 강도로 라인을 끌어올리면 툴루즈의 빌드업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니스는 홈팬들의 에너지를 등에 업고 강한 템포로 몰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결국 툴루즈가 경기 후반까지 버티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니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홈에서 높은 점유율과 득점 기대값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반면 툴루즈는 원정에서 수비 불안과 압박 대응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경기는 니스가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해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높다. 알라베스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탄탄한 수비 라인, 그리고 구리디비센테 알레나 삼각 편대의 전개 안정성이 돋보인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압박 완성도는 부상 악재로 체력이 떨어지는 레반테를 압박할 핵심 무기다. 반면 레반테는 주전 대거 이탈로 인해 전술 유연성이 떨어지고 측면과 중원에서의 공간 관리가 불안정하다. 후반 교체 카드마저 제한적이어서 경기 막판 알라베스의 파상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레반테의 전방 압박은 일정 시간 이후 급격히 무너져 중원 장악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 결국 체력과 경기 운영 속도에서 우위를 점한 알라베스가 후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알라베스는 홈에서 전술적 응집력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반면 레반테는 주전 대거 이탈과 체력 부담이 겹쳐 후반 운영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 체력, 전력, 전술 완성도 모두 알라베스가 앞서는 만큼 이번 경기는 홈에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소시에다드는 쿠보 타케우사의 측면 돌파와 오스카르손의 연계 움직임을 통해 발렌시아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는 전술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시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패스를 공급하면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구조가 경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발렌시아는 뒤로를 향한 단조로운 롱볼 패턴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 소시에다드의 촘촘한 미드필드 라인을 뚫어내기 쉽지 않다. 중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격 전개가 막히고 결국 수비 시간만 길어질 위험이 크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경기 후반부에는 소시에다드가 더욱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발렌시아는 탄탄한 수비 블록으로 실점 억제를 노리지만 전방 전개에서 창의성과 속도가 부족하다. 반면 소시에다드는 쿠보 타케우사와 수시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동할 수 있어 전술적 유연성이 뚜렷하다. 중원과 측면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경기 흐름은 소시에다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다양성으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무대다. 아약스는 베흐호스트의 제공권과 모로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 테일러의 전환 패스가 3박자를 이루며 전방 화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원과 측면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끊임없이 상대 라인을 흔들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역시 안정적이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트위그트 결장으로 전방 압박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중원과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측면 수비가 무너지고 박스 앞에서 아약스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약스는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을 지녔다. 아약스는 전술적 완성도와 전방 화력, 그리고 압박 지속 능력에서 리그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팀이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핵심 결장과 수비 간격 문제로 강팀 상대로 버티기 힘든 구조다.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전방 화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사우스햄튼은 암스트롱의 침투와 프레이저의 측면 파괴력을 통해 입스위치 타운의 수비 블록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로빈슨의 전진 패스와 중원 장악은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수비 진영에 묶어두는 핵심 축이 된다. 반면 입스위치 타운은 전개 속도와 빌드업 안정감에서 사우스햄튼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압박과 측면 간격 붕괴가 겹쳐 사우스햄튼이 더욱 높은 점유율과 슈팅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스위치 타운이 역습을 시도할 여지는 있지만 사우스햄튼은 수비 전환과 1차 압박으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결국 점유율 압박 전환의 3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사우스햄튼이 경기 흐름을 지배할 그림이 유력하다. 사우스햄튼은 측면과 중앙을 모두 활용하는 전술적 유연함을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입스위치 타운은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에서 열세를 보이며 홈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티기 힘들 전망이다. 이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전술 완성도와 경기 흐름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위트레흐트는 캐슬린의 폭발적인 측면 돌파와 블레이크의 박스 안 마무리, 젠슨의 전환 패스가 맞물리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원과 전방의 압박 라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는 능력이 안정적이다. 반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중원 압박 저항력이 낮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실점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전방 압박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위트레흐트의 빠른 역습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위트레흐트는 이런 상황에서 경기 흐름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여준 팀이다. 위트레흐트는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적 내구성, 그리고 전방의 다변화된 공격 루트에서 우위를 점한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압박을 뚫어내는 힘과 수비 안정성 모두에서 불안 요소가 커 강한 전환 속도를 유지하는 팀을 상대로는 버티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위트레흐트가 경기 전반과 후반 모두 주도권을 잡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아인트호벤은 플레이 측면 돌파와 페리시치의 박스 안 마무리, 비어만의 전환 패스가 맞물리며 공격의 입체감을 극대화한다. 중원과 측면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상대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며 압박 전환과 속도 유지 능력이 뛰어나다. 반면 트벤테는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겸비한 팀을 상대로 빌드업이 끊기고 중원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측면과 박스 앞 공간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경기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간격이 벌어져 아인트호벤의 빠른 침투와 마무리를 막아내기 어렵다. 그리고 아인트호벤은 이런 흐름에서 경기 후반에도 확실하게 승부를 끝낼 수 있는 마무리 능력을 갖췄다. 아인트호벤은 전술적 완성도와 전방 화력, 그리고 압박 지속 능력에서 리그 최상위권이다. 트벤테는 압박을 뚫어낼 수 있는 빌드업 속도와 수비 간격 유지 능력이 부족해 강팀을 상대로 버티기 힘든 구조다. 이번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경기 전반과 후반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트롬세는 전방 압박과 중원 점유율 싸움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지만 측면 뒷공간이 열리면 수비 라인이 급격히 흔들린다. 브라는 빠른 측면 전개와 마무리 패턴은 위력적이나 중원에서 압박을 당하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다. 양팀 모두 장점을 극대화할 때는 날카로우나 단점이 노출되면 쉽게 주도권을 내줄 수 있는 구조라 경기 흐름이 수시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기동력과 압박 타이밍이 맞물리는 구간에서 서로의 강점을 상쇄하며 균형이 이어질 수 있다. 트롬세와 브란 모두 상대 약점을 파고드는 능력은 있지만 자신들의 구조적 약점이 상대 강점과 정면으로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공격 기회가 번갈아 오가겠지만 결정적인 마무리가 제한될 수 있어 이 경기는 균형이 깨지지 않은 채 종료될 확률이 높은 맞대결이다. 첼시는 후앙 페드로의 침투와 파머의 볼 배급, 기튼스의 폭넓은 돌파가 맞물리며 전방에서 다양한 마무리 루트를 창출하고 있다. 홈에서의 압박 강도와 간격 유지 능력은 팰리스의 빌드업 리듬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팰리스는 수비 시 내려앉는 경향이 강하지만 압박 해제 후 전환 속도가 느려 역습 효율이 떨어진다.
첼시는 세컨드볼 회수 후 전방 침투 타이밍이 정교해지고 있어 후반부일수록 공격 주도권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과 이선의 전방 합류 타이밍이 완벽히 맞아떨어져 공격 전개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팰리스는 장시간 수세에 몰리며 역습 한두 번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첼시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간격 유지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팰리스는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을 드러낸다. 결국 이 경기는 첼시가 전방 화력과 전술 응집력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흐름이다. 노팅엄은 우드의 제공권 장악과 허드슨 오도의 빠른 돌파를 결합해 브렌트퍼드의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이고르 제주스가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과 측면을 번갈아 공략하면 브렌트퍼드는 수비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브렌트퍼드는 공격 전개에서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뒷공간 대응이 느려 노팅엄의 빠른 역습에 취약할 전망이다. 특히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측면 전환이 반복되면 브렌트퍼드의 수비 블록은 서서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팅엄이 초반 주도권을 잡으면 경기의 흐름을 끝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드의 제공권은 브렌트퍼드의 박스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무기다. 노팅엄은 전방 압박과 측면 마이너스 중앙 전환 패턴이 매끄럽게 작동하며 공격 전개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브렌트퍼드는 뒷공간과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어 노팅엄의 압박과 제공권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이 경기는 노팅엄이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확실한 마무리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릴은 전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압박과 중원 장악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데 능하다. 지루와 무카우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 브레스트는 전방 압박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벌어져 수비 안정감이 무너진다. 그래서 릴 이 템포와 압박 강도를 유지한다면 브레스트를 상대로 득점 기회를 다수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체력 저하가 압박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릴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자신들 쪽으로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릴은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유지하며 브레스트의 빌드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브레스트는 홈에서도 압박 회피와 간격 유지에서 불안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릴 2경기 전반과 후반 모두 주도권을 가져가며 승리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헐시티는 조셉의 침투 움직임과 카마라의 전진 패스, 슬래터의 중원 장악을 결합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옥스퍼드는 중원 압박 실패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측면 뒷공간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약점이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퍼드가 라인을 올려 맞불을 놓는다면 헐시티의 직선적인 침투와 컷백 패턴이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결국 체력 속도 압박 강도에서 우위에 있는 헐시티가 경기 주도권을 끝까지 쥘 가능성이 높다. 헐시티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힘이 있다. 옥스퍼드는 수비 라인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보이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위험이 높다. 이번 경기는 헐시티가 전술 체력 환경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상 오늘 해외 축구 경기 분석 모두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영상 시청에 감사드리며 혼자 분석하기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무료픽 멤버방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